지난 2019년 7월 국회 의원회관 안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장소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사무실.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윤 의원의 보좌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맞았다고 신고됐을 거예요, 아마. 112 신고에는. 누가 보면 미런 거로 보기도 하고. 발단은 윤 의원이 발의한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윤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이 에이즈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환자를 차별 대우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려 했습니다.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등으로 법률을 보강하자는 전문위원회 적극적인 검토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법안 소위가 만들어진 뒤 검토 의견에 부정적인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이 의료법에 있는 진료 거부 금지 규정과 중복된다는 거였습니다. 윤 의원 측이 수석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을 호출했습니다. 의원실 안에서 양측이 논쟁을 벌이다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안 소위로 넘어갈 때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바뀌었어요. 제가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따졌더니 이 수석 전문위원이 건방진 하면서 자리에 일어나고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조율은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전문위와 수석 전문위를 데려다가 오라고 해가지고 너가 왜 내 반대 얘기를 썼느냐 이렇게 할 일은 아니죠. 제가 여기서 계속 앉아있을 수 없으니 나가겠다. 자리를 뜨리한 수석 전문위원과 윤 의원, 보좌관이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에 옆에 있던 입법조사관이 넘어졌습니다. 갑자기 박차고 나가니까 다시 우리 의원님이 나가서 수석 전문위원을 어깨춤을 붙잡고 나랑 단둘이 이야기합시다 하고 다시 의원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입법조사관이 지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이렇게 떼어내서 문을 닫았는데 얘가 털썩 주저앉더니 의원님이 저를 의원실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감히 의원한테 의원실에 와가지고 어떻게 감히 네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오고 이런 식이었죠. 우리 직원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수석님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 미쳐지게 된 거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문구 하나에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문구는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부정적인 시기상조라 여러 가지 의견을 묻혀서 이 결정 검토 보고를 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못 올라갑니다.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고. 19대 국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법안을 논의할 때도 천연일색 부정적 의견만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문위원실에서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의 입장을 담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20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도 검토 보고서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두 검토 보고서를 다 송 수석 전문위원이 쓴 건데 처벌하자고 할 때는 처벌하자고 해놓고 요번에 금지하자고 그러니까 금지하지 말자고 하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의무적으로 듣도록 국회법이 개정된 때는 1981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원래는 국회의원의 힘을 빼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제도가 정착되며 전문위원회 영향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신군부 체제에서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전문위원 제도를 좀 더 강화한 측면이 있죠. 이 약화되는 국회의 기능에 부과해서 이 전문위원들의 검토 보고서가 가지는 영향력은 그에 반비례해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국회 18개 상임위마다 설치된 전문위원실에는 대부분 차관복급인 수석 전문위원과 2급 공무원인 전문위원,
그리고 10명에서 20명 규모의 입법심의관과 입법조사관 등 공무원이 있습니다. 수석 전문위원이 초선 너댓 명보다 힘이 세다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새로 신임 전문위원이 임명되면 그 인사하느라고 아주 인산인해다. 그래서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핵심 로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법안의 문구를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의 어떤 것들을 증액해야 된다 의견을 내거나 감액해야 된다 의견을 낸다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원실보다 더 막강하고 안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를 국회에 들어오는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 거죠. 심지어 사법부조차 전문위원을 상대로 로비를 펼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작성된 사법농단 의혹 문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의원뿐 아니라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을 상대로 다각적인 설득 작업을 펼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부장판사와 실장급이, 입법조사관은 평심의관이 분담한다는 전략도 짰습니다. 반박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으려 하거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자기 나름의 부정적인 견해, 논리를 피력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등 전문위원들의 반응도 구체적으로 수집해 놓았습니다. 검토 보고서의 문구 하나하나에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군요. 네, 법원까지 전문위원을 로비 대상으로 삼았다니 그 위력, 새삼 실감이 납니다. 네, 자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는 곳에서 늘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바로 전관특혜입니다. 네, 취재해 보니 법무법인이나 각종 이익단체에 퇴직한 고위 관료가 가는 건 행정부나 법원, 검찰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위원 시절 쌓아놓은 방대한 인맥, 그리고 아직 현직에 있는 동료 전문위원을 통한 티나지 않는 로비가 가능할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